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박입니다. 2014년 10월 18일 토요경마 마감 10분 전 UCC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태민 위원, 김주원 위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특별문자 성적 공개드립니다. 네, 지난주는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드렸고, 일요일은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금요일은 4개의 경주를 추천드리면서 3개를 적중을 했는데, 지금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승식 24.3배, 그리고 45.5배, 또 31.7배, 여러분께서 스쳐도 항구를 할 수 있는 배당으로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드렸고요. 토요일날은 5개 중에서 4개를 적중을 했습니다. 중고 배당을 두루 적중을 했고요. 특히나 주력 막건이 대부분 승부로 꽂히면서 토요 경마도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1호 경마에서 5개 추천 중에서 2개를 적중했는데, 사실 배당도 없었고, 특히 마지막 경주는 불안했던 천왕동이를 빼고 승부를 봤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배당이 반토막이 나버렸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금토일 모두 열심히 해서 3일 연속으로 한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는 받치기 2개가 적중이 됐기 때문에 패로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총 2승 1패입니다. 3연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 3연장을 이번 주에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시작합니다. 국산 6군의 1300m로 치러지는데, 토요경마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왔고 좀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경주들이 몇 개 있는데, 1경주도 그 안에 좀 포함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자, 민태민 위원부터 출발해 봅니다. 일단 4번 신비정상이 가장 낫죠. 데뷔전에서 외곽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2등을 차지했던 말인데, 아직은 마체가 좀 왜소하다는 단점은 있어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4번 신비정상이 가장 충마로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4번만 신비정상. 김주원님. 예, 이 4번 외에는 수출한 능력마가 없는 경주죠. 뭐 4번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큰 능력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을 찾아봐야 될 경주인데, 이 8번마 골드 마운틴이 이 선행 승부를 초반부터 강력하게 걸어갈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토요경마 오전장에 1, 2경주 15조 말들이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그런 하루인데, 어쨌든 방춘식 기수가 이 15조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게 개인적으로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자, 외곽 쪽의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마필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전에서 얼마큼 좀 발휘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에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마필들 속에서 약간의 그 착순 변수는 감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마번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3번마 에스페로 같은 경우는 보폭이 그 작은 체구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좁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3번 에스페로의 강공까지는 지난번 이제 예측상이기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는데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마 신비정상, 3번 에스페로, 자, 그리고 8번마 골드마운틴의 기습선행까지 추천드리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로 갑니다. 국산 6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주행심사를 아주 지겹게 본 거 또 보고 아주 동영상을 틀어놓고 감상을 하던데, 민태민 의원이 5번마 장산제왕의 주행이 아주 그냥 혼이 다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홀딱 뺏겨버린 신의 마필 5번마 장산제왕을 일단 민태민 의원이 좀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네. 일단 장산제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근래 주행검사를 봤던 말 중에서 그 안정감은 물론이고 폭발적인 측면, 폭발력이라는 측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게 5번 장산제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원래 2살짜리 말들 1300에 나오면 엔간해선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5번 장산제왕은 막말로 이게 1800, 2000이라도 제가 추천드릴 만큼 이번 주에 나오는 신마 중에서 단연 정말 센 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5번 장산제왕이 그냥 앞에 가서 한 바퀴를 돌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원이요. 예, 5번마 장산제왕과 10번마 태산천하의 깜빡이 구도가 어느 정도 저는 인정되는 레이스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경기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15조 마방에
이제 두 번째 출전 마필입니다. 1번마 오발탄 쪽에 3복승 내지는 2병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1경기에 출전했던 그 말씀드렸던 골드마운틴, 거기에 일요일날 출전하는 외산 4군의 고속주파라는 마필과 병합을 강도 높게 실시하면서 확실하게 힘이 들어차가고 있는 모습이라 1번 게이트 이점만 제대로 활용해 준다면 좋은 승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만큼 보여줄까가 궁금한 마필이 5번마 장산제왕이라면 또 그만큼만 뛰어도 2등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충분히 편성 속에서 세게 봐줄 만한 마필이 바로 10번마 태산천하입니다. 이 두 마리의 맞대결 속에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1번마 오발탄, 그리고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번에 조기를 좀 많이 올렸어요. 4번마 플라이윙의 복병으로서의 값어치를 현장에서 잘 타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데뷔전에서 이 자리에서 복병으로 추천드린 게 이제 8번 스피드 제왕인데요. 얘도 뭐 전형제마들이 이미 부산에서 뭐 한 마리 1군에 가 있고 또 한 마리도 3군까지 계속 승군을 했던 그런 모습이라서 이번에 서승원이로 안장 교체됐고 훈련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8번까지 좀 배당가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5번마 장산제왕, 10번 태산천하 두 마리 구도를 기본적으로 읽어주고 가면서 3복순까지 조금 넓게 본다면 역시 이제 1번, 4번, 8번 3복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배당 복순식의 가능성까지 잘 살피시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1번, 4번, 8번 요 세 마리가 결국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살펴봐야 마필이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신규 강자가 괜찮아요. 신규 강자가 저는 직전 경주 꽤 오랜만에 나와서도 바로 좋은 걸음으로 이제 막판 끝걸음을 더 살려내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3번마 신규 강자를 좀 더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승부할 만한 경주는 느낌이 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 경주를 이 민태민 위원이 아주 강하게 지금 요거는 내 추천 경주다라고 미리 찌뽕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좀 궁금한데 일단 박대박은 3번마 신규 강자 뭐 인기 마필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김지원 위원에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혼전틱한 경주예요. 일단 저도 3번마 신규 강자를 세게 보고 있고 직전에 제 출전 주기가 다소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마필 특징상 늘어난 거리가 더 어울릴 수 있다면 한 번 더 세게 봐주는 게 정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번마 신규 강자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이번 3경주를 추천 경주로 거품을 본 우리 민태민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추천 경주가 이제 3경주고요. 일요일도 전반부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유독 전반부 경주에서 좋은 적중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의 잠재력과 훈련 내용이 좀 접목되면서 뭔가에 보여줄 능력을 여러분께 미리 짚어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3번 신규 강자와 지난번 1등 왔다가 강착으로 아쉬운 2등 5번 로이카 이 두 마리가 승분전부터 강하게 인기를 모아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리는 마필은 3도 아니고 5도 아니에요. 이번 훈련 때 매번 정말 이게 훈련할 때 한 번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말이에요. 이 말이 원래 혈통상 기대감이 있었던 말이라서 제가 째고 있었던 말인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훈련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탄력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3번, 5번 이 승분한 두 마리의 깜빡이 구도를 저는 무조건 제가 노리는 말이 깰 수 있다라고 믿어요. 지난주에도 요 패턴, 이 마방에 이 기수가 올라와서 오전장에 배당을 한번 쏜 적이 있는데 힌트입니다. 그 말을 이번에 한 번 더 노리면서 웬만하면 올 것 같아요. 그놈 놓고 한번 압축된 막건으로 여러 구멍 살 필요도 없는 경주라서 진하게 한번 중배당으로 적중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하게 그 책에다 표시도 안 해놨는데 지금 조교 패턴 얘기하니까는 나는 어느 집인지 저도 알 것 하는 것 같아. 조교를 좀 세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한다 싶었던 그 말 같은데요. 자, 민태민 위원의 오전장 승부입니다. 추천 경주로 먼저 제시하고 있는 이번 3경주 꼭 현장에서 민태민 위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혼합 4군의 1200m 경주입니다.
10번마 콩코드 모먼트가 2착만 2번을 갖다 대고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2착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선행 가는 8번 금화 빅토리아도 있고 양쪽 위원들의 의견이 참 궁금해집니다. 요거는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글쎄 이제 김주원 의원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출마표가 뜨면서부터 단연 8번 금화 빅토리아의 5번 레츠고런과 10번의 콩코드 모멘트 홀짝 게임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뭐 현장에서 어디다 때리고 어디다 갈지 몰라도 일단 저는 각을 8놓고 5번, 10번 요 안에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근데 왜 김주원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요? 김주원 의원은 또 다른 생각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홀짝 게임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김주원 의원. 홀짝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삼두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 금화 빅토리아도 직전에 정말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장산태양에 엮어서 한 방을 때려드렸고 제 전제 조건이 모래를 안 맞는 선행 강공 작전이 먹혔을 때 온다. 자, 이번에 선행을 내가 쉽게 나간다면 또 옵니다만 이제 선행을 못 나갔을 때에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5, 8대 3파전 구도는 인정은 하는데 판이 부러지면서 5텐으로 들어오는 이 중배당 박건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5텐의 그림도 보인다. 자, 그리고 민태민 의원은 금화 빅토리아 쪽에 조금 더 그렇죠. 무게중심을 주는 세 마리 일단 여러분들께 좀 힘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대박은 10번마 콩코드 모먼트 그리고 8번마 금화 빅토리아의 선행 돌리기 여기 이제 5번마 렛츠고런이 우승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정도 기대가 네, 전개에 따라서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200m가 더 낫다는 지금 마방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요거 곁다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나머지 막들들은 정말 그야말로 복병 수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5번, 8번, 10번 가지고 먼저 이번 경주는 페이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5경주 갑니다. 국산 육군의 최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1번마 용왕시대가 조금만 편성하고 또 전개가 좀 잘 풀리면은 선행받고 올 수 있는데 이번 경주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1번마 용왕시대. 김주원 의원, 조교 어땠어요, 이거? 예, 좋습니다. 조교 때는 발이 상당히 빨라요. 실전에서도 발이 빠르고 훈련 때도 발이 빠르고 근데 받쳐주는 뒤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마흥에서 특단의 조치로 그냥 1000m 최단 거리를 쓰자. 근데 운 좋게 1번 게이트에 망아지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까지 만났습니다. 여기서 뭐 선행을 가서 가다서도 2차는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향후 잠재르고 뭐고 덮어놓고 일단 한번 꽂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1000m로 자존심 다 버리고 내려왔는데 1번 게이트까지 떨어졌고 또 박으로니가 뭐 승부기가 낯설하지 않습니까? 선행 충분히 나갈 수 있겠고요. 민태민 의원의 또 다른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왕시대가 들어오는 게임이 아니고 박으로니가 들어오는 게임이에요. 박으로니 기수가 없고라도 오는 말이고요. 1000m라면 말씀하신 대로 뭐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후차권에서 제가 복병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2번 3명 라이트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피코 센트럴 자마에다가 400km 후반대 체형 말 자체가 굽어나갈 때 보니까 좀 잘생긴 말이에요. 혈통상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주행검사 보니까 초반에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고 약간 후미로 밀렸던 모습이었는데 중반 이후에 중속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에요. 이혜리 기수가 그거를 좀 아끼면서 감췄던 모습이고 직선주로 해서 발걸음 자체도 상당히 빠릿한 그런 모습이라서 1번이 선행 간다면은 2번 3명 라이트의 전개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1이 나가면 안쪽 자리가 텅텅 비기 때문에 그 안을 이혜리 기수가 그림같이 좀 물고 따라가 준다면은 2번이 가능성 있는 말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목요일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출마표가 짜여지고 난 이후에 마방에서 나오는 각종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다 이제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방송에 들어왔는데 이번 오경주는 딱히 마방에서 아주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거나 급격하게 지금 자신감이 높아진 그런 맛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오두마번에 나와 있는 2번마 3명 라이트도 우리 민태민 의원이 언급을 해줬는데 망아지들 쪽에서 변수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기존 마필이면 11번 갈색바람 정도인데 지난번에 어차피
3차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크게 늘어난 걸음발이 지금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망아지들 속에서 변수가 2차 변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용왕시대 단독선행 인정하고 후차권 망아지들 위주로 눈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주원입니다. 6경주 국산 혹은 1100m 책 펴세요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8마리 단출한 게임이긴 합니다만 이게 먹을 게 있는 레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당일 인기 1위가 발원지입니다. 2번마 발원지. 이번에는 뭐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조건이고 직전 따라가면서도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정계 여부에 상관없이 안쪽 게이트면은 안유리 기수가 아니라 말이 알아서 끌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번마 발원지는 세게 보는 마필이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말이 있는데 현장 체중만 더 빠지지 않았다면 믿고 갈 겁니다. 그게 바로 5번마 우산봉입니다. 자, 직전 경주 체중이 좀 빠졌고 부담 중량이 늘었습니다. 근데 등짝이 좋아져서 박종영 기수보다는 잘 타겠지. 노렸어요. 역시 말이 체중이 빠지고 부담 중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번에 감량 기수 송재철이가 올라탔고 직전 대비 3kg의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체중이 더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훈련 강도를 좀 낮추면서 컨디션을 많이 조율을 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훈련 때 제가 보는 그 모습으로도 확실하게 체중은 빠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는 발원지가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무난하게 올 수 있는 상황이라 아마 안효리 기수도 초반부터 좀 타이트하게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말 중에는 뜰만한 말이 없어요. 1번마 세이버 플라워도 걸음이 다 나왔고 이제 골드바도 악병 여부가 관건인데 역시 김기배 안장이면 못 믿는 말. 이 번개 파워 역시나 걸음 다 나온 말이고요. 외곽에 있는 말들도 사실 크게 훈련 패턴상 좋아진 게 없습니다. 해서 선두권은 2번한테 맡기고 직선주로는 저희가 5번한테 맡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2번, 5번 한방 막건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삼복승이나 나머지 받쳐갈 말들 현장에서 한두 마리만 조금 더 염두해서 받쳐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경주입니다. 국산 4분의 1200m 안말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가 이제 조금 중반부에 고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 수베니어는 난 상당히 좋게 봤고 또 승군전이라고 해도 뭐 출발지도 괜찮고 조금 더 걸음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은 마필들이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은 막건 살 때 뺄 수 없는 마필이 이번마 수베니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태민 위원 어때요? 네, 수베니어는 2번 연속 뭐 세게 추천드렸고 적중에도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이번에 수베니어가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인데 이 수베니어만큼 제가 세게 보는 게 9번 에이스 더블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스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맨더블의 자마라서 거리 적성도 일단 길게 나오는 말이고 이게 지난번에는 강력한 인기를 모았을 때 이걸 덜 봤어요. 그래서 가람산성의 개선행진곡으로 한 방을 때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승부처였는데 그 당시 훈련이 상당히 약했고 몸놀림이 둔탁했던 게 9번의 에이스 더블인데 이번에는 다시금 허재영 조교사가 아주 빡빡 갈아놓으면서 폭발력 있는 걸음을 다시 만들어 놨어요. 이게 1300에서 시종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선입으로 온 적이 있었던 말이라서 이번 선행 가더라도 9번 에이스 더블이 선입도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콜. 지난번에는 에이스 더블이 진짜 말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가람산성의 쌍을 이제 막건도 강하게도 추천드렸지만은 쌍을 샀는데 이거 이길 것 같이 하면서 안쪽에 펜스에서 끝끝내 못 이기고 들어오니까는 아주 이찬호 기수 지금 이제 군대 가서 막 굴르고 있을 텐데 좀 열받더라고. 근데 요게 이번에는 똑바로 잘 갑니다. 이찬호 외국 연수 가지 않았나? 이찬호? 호주 간 거. 왜? 네. 내가 군대 갔다 그래. 거기다 보내. 자, 9번 에이스 더블이 지난번에는 안 좋았고 요번에는 좋아졌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겠고요. 김주원 의원은 자, 강원대교에 있는 문세훈 기수도 지금 눈에 보이는데 요 얘기를 해줄지 아니면 다른 마필이 또 나올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2구 다 설명하고 싶었던 말들이었는데 설명 나와서 7번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 부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범용 기수가 말을 너무 믿고 탄 방심도 있었고 말이 부중에 올라가니까 부중에 힘겨운 모습도 있었고 예, 전반적으로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기대만큼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만회하자고 이번에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까지 불러 태우면서 예, 문세영 기수가 직접 훈련도 담당을 했고요. 이상 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번, 9번만큼 이 7번과 스노우킨의 승부 의지도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번마 스노우킨. 역시 단거리 지금 잘 뛰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문세영 기수의 그 마지막 승복기가 필요한 그런 입장에서 이관우 조교사가 문세영 기수에게 고삐를 지금 맡긴 상황입니다. 2번, 9번에 7번 도전 1순위로 7경주는 붙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이찬호를 왜 군대 갔다 조인권이하고 호주 파병 갔어, 파병. 호주 파병.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강토리가 또 전경주 워낙 그 카리스마틱하게 거리를 쭉쭉 벌리면서 완승을 거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눈길들을 좀 많이 주실 텐데 요거 한 가지 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요번에는 따라가는 작전을 애지간하면 따라가는 작전 한번 써보겠다. 이런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양쪽 위원들도 충분히 한번 감안을 하고 계실 테지만은 10번 강토리가 따라간다 그러면 안쪽에서 선행을 누가 기습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요것도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번만 가이스타트 게이트가 너무 좋네요. 선입작전을 보장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박대박은 1번만 가이스타트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민이요. 자, 10번 강토리가 박대박 의원이 이제 정보 내용이죠. 선입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그 문세영 기수의 작전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당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냥 게이트 열리면은 빵 선행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강토리는 저는 따라가도 되는 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차피 슈퍼 세이버 자마라서 장거리 가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비록 승군전의 외곽 게이트로 밀렸지만 10번 강토리는 혹여라도 그 작전대로 선입을 간다 하더라도 이 구미에서는 안정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10번 강토리가 선입으로 간다면은 제가 아까 39조 말 중에서 에이스 더블을 말씀드렸죠. 그 말도 전번에 안 좋았고 이번에 좋아진 건데 여기 에이스 플로잇도 지난번에 말이 정말 소문이 다 났어요. 안 좋다고. 근데 이번에 좀 더 병합 조교를 하면서 컨디션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3회 기습 선행을 배당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삐까지 빠져가지고 뭐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했다라는 거 지난번에. 자, 김주원 의원님 의견은 어때요? 예,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1번만 가이스타트가 안정적인 충막감으로는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강토리가 지금 따라가는 작전이라면 이제 주행 악벽에 대한 부분을 마방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능력 기술을 키워서 직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너무 약해서 붙들고 선행을 갔지만 이번에 따라가면서 한번 악벽을 실전에서 잡아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일단 게이트 잘 잡은 가이스타트가 이창래 입상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탄 막권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두 마리 모두 다 앞에서 무조건 뛸 수 있는 마필이고 또 따라가는 작전이라고 해서 뭐 4코너까지 죽기 살기로 그냥 꽁무니만 쫓는 게 아니라 마필과 싸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밀어가지고 선행을 가지 않겠다는 얘기지. 자신의 말이 스타트가 빨라버리면 그걸 또 잡아 땡길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안쪽에 3번만 에이스 프로이스의 기습 가능성 맞아요. 1번 가이스타트도 뭐 잘, 이게 왜 더블이냐고 밀고 나올 수 있겠지만 3번이 조금 더 빠른 가속을 갖고 있고 뭐 4번, 5번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자, 3번 에이스 프로이까지는 현장 선택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10번에 3번까지 보내드리면서 8경주 정리합니다. 9경주로 갑니다. 혼합 3분의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제 조금 좀 혼전도가 보이네요. 14마리 풀게이트로 꾸며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수구 마필인데 9번만 홀리데이 드림은
이거 뭐 가자 그러면 가고 쉬자 그러면 쉬고 정말 타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는 타지 않지만 유승환 기수가 이미 대주전 때 호흡을 맞춰놨고 호흡적인 면에서는 문제는 뭐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시 모습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9번 홀리데이 드림은 어떻게든지 또 막권용으로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맛이 되겠고, 김주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9, 7을 둘 다 세게 보고 있는데 이 세계건설 법인 마주의 마필을 드립니다. 권경자 마주의 말. 제 9번은 이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작전이고, 겟더 리듬이 이제 직선주로에서 라스트 한 발을 쓰는 작전인데, 일단 저는 이 9번이 선두권 플레이만 잘 연결된다면 직선에서 이제 한 마주 동반 입성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7, 9, 9, 7 두 마리를 세게 보면서 이 나머지 변수만 현장에서 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갯도 리듬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렇게 뛸 줄 어떻게 알았어? 이게 근데 9월 달에 갑자기 걸음이 빨라져가지고, 이게 뭐 상대가 강하면 강한 대로 착순, 약하면 당연히 또 약한 대로 착순 이랬단 말인데, 이 경마장 떠날 때가 다 돼가면서 지금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하필이면 헤이즈도 넣고 이걸 엮어가는 바람에 적중으로는 못했고, 지난번에는 또 뭐 대가리 잘못 세워서 틀렸는데, 그렇다더라도 걸음이 확 터졌다라고까지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요 조시를 잘 살려서 한 번 더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기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를 태웠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게 마방의 기대감하고 작전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우리 김주원 의원의 의견처럼 9-7이 들어오는 그림이 또 나오는데, 나머지 변수는 어떻게 봐요? 일단 변수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구도를 깰 수 있는 첫 번째 말이 13번 빛의 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정종희 기수가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잘 붙여놓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말이 허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파워가 차질 않아서 힘이 덜 차서 항상 지구력 부족을 드러냈었는데, 사실 8월 30일 날 들어올 때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엉성한 주행 자세는 물론이고 뒤가 아예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했는데 직전에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정말 식겁을 했어요. 가람산성을 당시에 쌍으로 놓고 티나브라더, 그때 인기 1위였죠. 강축이라서 이걸 한 방 때리고 가람산성을 놓고 복병을 몇 마리 깔아놨는데 이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부른 말들이 안 오고 가람산성은 꽂혀 있는데 지금 딱 엉뚱한 것들이 오려는 상황에서 티나브라더가 간신히 좀 때려잡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직전에 비해서 편성이 그렇게 세진 않아 보여요. 선두권도 역시 지난번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다는 판단이라서 13번 빛의 여왕을 좀 노려보고 싶은 말입니다. 빛의 여왕. 박우른 기수가 왜 이거를 기승을 포기했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해. 어쨌든 좀 알아봐야겠네요. 박우른 기수가 선배가 안 타는 바람에 타게 된 정종희 기수가 웃게 될지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경주 9번 홀리데이 드림, 그리고 한 번 더 먹자 해서 문세영이 태운 7번과 겟더 리듬 외에도 조금 복병의 마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오등학원 반드시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13번 빛의 여왕은 전경주의 그 위협적이었던 모습을 이번 경주까지는 좀 고려해야 된다는 민태민 위원의 추천 내용이었습니다. 10경주로 갑니다. 국산 3분의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번 심신지려가 앞말인데 전경주도 여유 있게 들어왔어요. 축? 예, 강축이죠. 강축. 좋게. 11번 심신지려는 어지간하면은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축마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양쪽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좀 미리 들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막권 쪽으로 구도를 좀 압축하면서 이번 10경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박대박은 5번마 예당이 좋아요. 예당이 9경주에서 지금 정정희 기수에 대한 멘트가 잠깐 나왔는데, 분명히 3문도 되겠다 싶을 만큼 빠른 적응력을 지금 보여주고, 정경주는 너무 레이스가 또 빨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서승훈 기수가 별로 못한 건 없습니다만은 선두권 자체 싱코블랑코하고 월드짱이 끌고 가는 그 페이스 제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번 경주는 끄는 말 하나 있고 또 그렇게 한 마리가
원사이드하게 중석으로 만들어버릴 왁구는 아니기 때문에 예당이 또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곱게만 따라 붙어주면 2, 3선 전개가 되기 때문에 5번마 예당을 저는 1번 심신지려에 붙여보고 싶은 1순위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민재민이요. 네, 박대박 의원이 이제 복병으로 하나 센 놈 하나를 말씀하셨네요. 예당을 배당이 나올 거예요. 예당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되겠고, 저는 10번 라이징 페스트를 이번에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이게 2번을 진 이유가 저는 뚜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날은 일단 1800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없었죠. 그리고 선행을 나갔고, 그 당시 강자라든가 으뜸누리가 너무나 빠르게 얘를 제압을 하는 바람에 무너졌던 모습이었고, 직전에는 훈련이 너무 셌다라는 판단도 있고, 현장에서 마체중이 14kg가 오버가 돼서 이것도 선행을 안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또 무거운 주로 해서 선행을 가서 바닥을 까놓은 게 이 라이징 페스트인데요. 1400에서 얼마든지 빠른 페이스 선입이 가능했던 그런 전력이고, 이번에 거리 내려왔고, 서승훈 기수가 또 월요일날 호흡도 잘 맞춰놨고, 그래서 이번에 일기당첨 빼고는 그다지 초반 빠른 말이 없어서 그 뒤를 바로 물고 따라갈 수 있는 10번 라이징 페스트가 좀 재밌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현님. 예, 저는 4번마 1기 당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곽이 10번이나 11번의 초반 압박이 어느 정도 거셀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4코너까지만 박은홍 기수가 맨 앞자리를 사수해 준다면 직선에선 충분히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00 안 뛰어본 말도 아니고요. 입상을 여러 차례 거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거리 여부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4, 6텐이 선행 후보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스피드는 10번마 라이징 페스트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은 충분히 안쪽 마필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마필인 만큼 10번마 라이징 페스트는 민태민 위원의 추천,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박은홍 기수의 4번마 1기 당션, 자, 김주건 위원의 추천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를 바로 뒤에서 쫓아갈 마필이 5번마 예당이 되겠습니다. 11번 심신지료는 지난번에도 안쪽 바깥쪽으로 자신보다 빠른 마필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잘 쫓아가 줬고요.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1번은 문세영 기수 알아서 끌고 들어가라고 맡겨놓고 후착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4번 그리고 10번 5번까지 나왔습니다. 3마리 저희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1군 경주로 갑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1군의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박대박의 추천 경주입니다. 제 추천 경주고요. 자, 김종기는? 예, 저는 이 훈련 때 좋게 본 말이 5번마 매직 라이트인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올라탔고, 일단 핸디캡 경주로서 감량 이점도 다시 생겼습니다. 원래 53, 54 달고 뛰었던 말이라 감량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일단 고무적인 건 말이 좋아지면서 문세영 기수를 태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 상태만 크게 이상 없다라면 일단 우선적으로 매직 라이트를 가장 좀 세게 보는 마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중에 좀 그래도 큰 데서 뛰고 돌아왔다고 해서 배당이 조금은 좀 예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배당은 나와줄 것 같아요. 문세영이라 해도. 자, 민태민요. 매직 라이트는 이거 전번에 그 생공이에서 박대박 의원이 여기서 전개로 그냥 매직 라이트를 너무 얘기해서 세. 들어오면 이거 혼자 맞추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착순이 서울 1등이네요. 서울 내려간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착차는 좀 있었지만 매직 라이트 괜찮고, 저는 일단 뭐 미래 영웅 거리가 늘었지만 아주 수월하게 붙들고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이 말 자체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라곤 자만데요. 거리 적성은 제가 봤을 때 1800까지는 무난히 될 것 같아요. 2000m 정도 가서는 적응력을 좀 쌓아 둬야 되겠지만 1800의 수월한 선두권이라면은 뭐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워낙 빠른 마필이라 미래 영웅이 정말 선두권을 맘만 먹으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드디어 이제 피할 수 없는 코너 4개짜리 1800m를 만나게 됐다라는 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뭐 9번 미래 영웅이 100 받아도 쓴다 이런 데다가 제가 각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13번 불꽃대왕도 기본적으로 추천할 때마다 이제 제가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 그러나 이번 11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택한 이유는 9번 13번 이래도 깜빡이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죠. 네, 사이즈도 깜빡이. 깜빡이는
일단 제껴놓고 요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마필, 제가 믿음을 갖고 한번 이번에 막권을 사보고 싶은 마필 그거 놓고 인기 마필을 붙여가면서 깔끔하게 압축된 막권으로 11경주 좀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배당에 공감할 수 있는 조합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는 제 추천에 이어서 김주원 위원의 추천 경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2경주 호남 B군의 1900m 경주입니다. 2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센 느낌의 중상급 편성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김주원 위원의 추천 경주니까 제가 먼저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4번 바다질주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고 또 3복승으로 해서 3복승만 거쳤는데 제가 기대한 건 선행이었습니다만은 선행에 못 나갔어요. 근데 못 나갔으면 사실 3착도 힘들었는데 은근하게 끈기를 보이면서 그 전까지와 똑같이 마지막 구간의 걸음은 계속 유지를 하더군요. 요번에 승부조교를 하고 나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불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이건 저는 좋아진 조교발로 분명히 커버가 된다고 보고 어떻게든지 14번 바다질주는 막권용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태현 의원은 어때요? 11, 12경주가 토요경마 중에서 좀 빡빡한 레이스로 보고 있는데 박대박 위원하고 이제 김주원 위원이 승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들어봐도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이것도 김주원 위원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전번에 3위 승군에서 대한장군 때문에 꼬랑지를 저는 내렸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늑발시키고 중반 이후에 힘 많이 써서 선두권 가담하고 직선 퍼졌던 11번 하트로이가 이번에는 대한장군이 없네요. 그 대한장군은 일요일날 KRA 클래식컵 대상경주에 나갑니다. 그 말 피했으면은 이제 3위 승군에 아낄 일이 없는 게 11번 하트로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내내 좀 짜증스러웠어. 말의 움직임 자체가. 저는 그냥 먼저 딱 완전 초반에 스타트 끊는 순간에 아차 싶더라고요. 뭔 사고는 안다 싶었는데 그래도 중반에 꼼지락꼼지락 하길래 그래도 양심이 있나 했더니 말이 막판에 이제 다 돼갖고. 자, 되는 막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혼조원틱한 경주 속에서 추천 경주에 도장을 꽉 찍은 김주원 의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 오전장의 3경주였죠. 이제 미니언님이 전반부의 승부를 잡으면은 적중률이 상당히 좋다. 저는 마지막 경주를 이따금씩 승부로 들어가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거의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경주에 대한 자신감이 누구보다 높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경주도 사실 혼전틱한 경주라 승부 자체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등짝 보고 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마피를 가장 잘 탔던 기수가 드디어 올라탔고 직전에도 이마피를 출전했을 때 아마 다음번에는 기수가 분명 바뀔 거다. 제 생각대로 기수를 제대로 바꿔서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후차권은 현장 내용까지 좀 더 확인을 하면 이 두세 방으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충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충마 놓고 많게 세 방 때려도 이건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마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께 확실히 전달해 드리면서 자, 마지막 경주는 저희가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저희 위원들의 연속 추천 경주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꼭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2경주는 김주원 의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자, 토요경마 12개 경주 모두 좀 빠르게 빠른 호흡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1경마 때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